이 한미양국이 미사일 지침을 개정해 그동안 액체 연료만 쓸 수 있었던 국내 우주 발사체에 고체 연료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다양한 우주 발사체의 개발과 생산이 자유롭게 돼 민간 우주 산업은 물론 군사 분야에서도 비약적인 발전이 기대되는데요. 청와대는 아직 남아있는 탄도미사일 사거리 제한도 머지않아 풀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배혜수 기자입니다. 청와대가 밝힌 개정된 한미 미사일 지침의 핵심은 국내 우주 발사체의 고체 연료 사용을 허용한 점입니다. 기존의 액체 연료뿐만 아니라 고체 연료와 하이브리드형 다양한 형태의 우주 발사체를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연구 개발하고 생산 보유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미 미사일 지침은 고체 연료 로켓 자체를 군사용으로 간주해 개발을 막아왔습니다. 하지만 액체 연료는 연료 탱크가 쉽게 부식되고 고체 연료에 비해 훨씬 비용이 많이 드는 등의 단점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이 풀림에 따라 국내 민간 우주 산업이 성장할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한국판 스페이스X가 가상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우주 발사체 산업은 21세기 우리 미래를 바꿔놓을 것입니다. 발사체를 이용해 군사위성을 우주 공간에 마음껏 띄울 수 있어 군의 감시 정찰 능력도 끌어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지침 개정의 대가로 미국 측에 양보한 것은 없다며 한미 방위비 협상과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탄도미사일 사거리 800km 제한도 미국과 협의해 적절한 시기에 해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습니다. OBS 뉴스 배혜수입니다. 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당장 수년 내에 국산 정찰위성 5개를 띄우는 4.25 사업 등 군의 적외도 소형 정찰위성 전력화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이미 수십 기를 보유한 중국, 일본 등 주변국을 견제할 발판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조건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이어서 갈태용 기자입니다. 지금 나로호와 지상국 간의 통신이 두절됐다는 소식이 최근까지 들어온 소식입니다. 발사 137초 만에 폭발했던 2010년 2차 나로호. 문제가 됐던 1단 로켓은 바로 액체 연료를 쓰는 엔진이었습니다. 고체 연료 로켓 자체를 쓰지 못하게 한 한미 미사일 지침 탓에 택한 차선책이었습니다. 고체 연료는 구조가 간단하고 장시간의 주입 과정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비용도 굉장히 저렴하고 관리하기도 좋고 그 발사하기 전에 여러 가지 절차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간을 마음대로 조정하면서 하지만 이를 군사용으로 간주해온 미국은 추력을 40년 이상 묶어왔습니다. 발사체를 우주로 날려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량은 5천에서 6천만 파운드 초. 그럼에도 미국은 100만 파운드 초 이상을 만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한이 사라지면서 당장 4.25 사업 등 정찰위성 전력화에 탄력이 붙게 됐습니다. 1970년대 말부터 고체 추진체를 양산한 바 있고 이 때문에 사실 액체 추진체를 제어하고 조종하는 것보다 더 잘할 수 있다라는. 이는 향후 전작권 전환 등에 맞춰 우리 군 정보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전망입니다. 이웃 중국은 무려 30개 이상, 일본도 정찰위성 8개를 운용하는 등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OBS 뉴스 갈태웅입니다.